비교하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 넌 너만의 길을 가면 돼.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괴롭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고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도 들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어지니까 비교를 하지 마세요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비교는 나쁘다고 배웠으니까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네. 여러분, 파도는 늘 칩니다. 네. 파도야 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안 치나요? 네, 그쵸. 파도는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네, 비교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비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비교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비교하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로 인해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질투를 느끼는구나. 자괴감을 느끼는구나.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파도가 조금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질투를 느끼는가? 나는 무엇에 질투를 느끼는가? 그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 나는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진정 내가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나 역시 치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저 내가 질투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비교 중에는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크고 싶은데 난 이미 작아요. 성장판도 다쳤어요. 그럼 그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땐 질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아, 왜 난 키가 작아? 쟤는 큰데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키가 큰 걸 부러워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문하죠. 왜 부럽지? 크면 뭐, 사랑받으니까? 관심받으니까? 그럼 나는 사실 키가 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네? 그러면 사랑은 꼭 키가 커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 그 부족함을 채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솔루션을 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걸 다 해봤는데도 네, 이걸 포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키가 클 수도 있다는 희망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키는 하나의 메타포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포기 못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도저히 포기가 안 된다면 해보는 걸 권합니다.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네, 다만 결과에 목숨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죠. 왜? 해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결과에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즐겁거나 도움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하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네, 이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키가 크고 싶다면 네, 안 클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일찍 자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많이 하는 겁니다. 요가하고 필라테스 해요. 키는 안 클지 몰라도 몸은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네, 자세가 바르게 되어서 어쩌면 뭐 1, 2cm 정도 진짜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성장한 겁니다. 지난주에 브람스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얼핏 브람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기 위해 유행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 자체를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브람스도 비교를 했습니다. 네, 누구랑 했냐면 베토벤과 했어요. 브람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베토벤과 비교 분석하면서 그에 버금가는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죠. 비교를 건강한 동기부여로 만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비교와 질투가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타듯이 이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셀프러브 실천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왔어?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내 거보다. 네가 질투가 나는구나. 이렇게 좋은데? 어? 네가 관심 받고 싶구나. 아니, 구독자가 몇 명이야? 그럴 수 있어. 뭐 조회수 300만. 야.